제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분의 사진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뭐 5회, 10회 이런 식으로 끊어서 다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사진은 치료 시작 전이고요. 나중 사진은 치료 4회 후에 이제 5회차 치료를 시작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피지 분비량을 줄이는 치료와 색소 침착을 좋아지게끔 하는 치료를 같이 이제 시행하는 분이고, 이렇게 4회 치료 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드름도 많이 이제 덜 나고 색소 침착도 이렇게 좋아지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아이리스 피부과 전문의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나의 고민, 너의 고민, 많은 분들의 고민인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고민이에요,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면부성 여드름, 오돌도돌한 좁쌀, 그리고 골문 화농성 여드름, 이렇게 염증과 이제 도돌도돌하게 나시는 것도 고민이시지만, 이제 여드름이 들락날락 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과 붉으스름한 붉은기, 그리고 이제 파인 흉터들도 다 같이 함께 이제 고민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다 파악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좋아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복합적으로 다 함께 파악해서 이제 좋아지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드름은 예전에는 청춘의 꽃이라고도 불렸었지요. 그래서 학창시절 친구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드름도 좀 나는 거라서, 여드름 자체는 사실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운 시기에 상징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청춘의 꽃이라고도 불렀었는데요. 근데 요새는 사실 학창시절뿐만 아니고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이제 가리지 않고 염증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인형 여드름으로 고민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여드름은 수면을 비롯한 이런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제 스킨케어를 뭘로 하냐, 그리고 메이크업을 뭘로 하냐, 메이크업 세정을 뭘로 하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을 빨리 파악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개선을 해야 이게 넓은 의미의 홈케어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집에서 좋아지게끔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는 일단 피지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서 이제 모공이 막혀서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이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화농성 여드름이 생긴다, 이렇게 여드름의 메커니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피지 분비량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이제 치료가 접근이 되고요. 그래서 1450 나노미터를 이용해서 피지 분비량을 줄이는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장비는 네오빔이고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꽤 따뜻하다 정도인 경우가 많고요. 시술 후에도 그렇게 딱지가 지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를 할 수 있고요. 비슷한 레이저로는 카프리 에플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민감하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신 경우에 피지 분비량을 좀 빠르게 이제 감소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바늘 고주파라고 해서 피부 속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고주파를 쏘고 나오는 원리의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비로는 저는 시크릿을 쓰고 있고, 포텐자라든지 이런 비슷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은 어쨌든 바늘이 피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마취연고를 꼭 하고 해드리고요. 하고 나서 붉은기가 하루, 이틀, 3일 정도 약간 편차가 있지만 붉은기가 좀 있고, 바늘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과정이 좀 힘드셨던 경우에는 약간의 염증이 조금 더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시술 후에 생기는 불편감은 보통 2, 3일 사이에 많이 호전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지 분비량을 좀 떨어뜨리는 식으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색소 침착이라든지 붉은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약간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은
1064 나노미터 엔디아그 레이저, 보통 이제 레이저 토닝이라고 부르지요.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데 스타워커라고 하는 장비를 가장 많이 쓰고요. 피코 장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기는 이제 1064 나노미터 엔디아그 레이저도 호전을 보이지만 그래도 혈관 레이저를 쓰는 게 더 빠른 호전을 보이기 때문에 V빔 퍼펙타라고 하는 장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붉은기가 메인인 분은 V빔 퍼펙타, 거뭇거뭇한 게 메인인 분은 이제 스타워커를 써서 많이 치료를 하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장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피부가 많이 깨끗해지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치료 받으시는 분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피지샘 떨어뜨리고 색소 치료를 보통 같이 병합해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출 관리라든지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관리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포가 오래되었고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쌓인 좁쌀 여드름들은 저절로는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쫙 압출을 해줘야 이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아주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압출만 몇 번 잘 해줘도 정말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피부라는 밭에 이제 피지샘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라나서 나온 것이 이제 좁쌀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이라고 했을 때 그런 아이들을 이제 잡초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피부 밭 속에 이제 씨앗, 피지샘, 그리고 잡초가 나와 있는 경우에 압출 관리는 이런 잡초를 다 잘라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쫙 다 짜줘서 잡초를 쫙 다 잘라서 정리를 해주면 일단 깨끗해지죠. 근데 씨앗이 해결되진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잡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출 관리는 아주 심하신 분들이나 아주 오랜 기간 나오셨던 분들은 사실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샘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씨앗을 잘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아이들이 피지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빠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 2개로 다 가려지는 정말 크지 않은 면적의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 속에도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부위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위는 너무 건조하고 속건조가 있고 당겨서 고생스러우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여드름이 볼에 심한데도 일부 다른 피부 부위는 아토피가 정말 심해서 빨갛고 건조하고 갈라지고, 그리고 고생스러우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 작은 얼굴 안에서도 이렇게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마가 너무 건조하고 당기고 벗겨지고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팩을 막 여러 번 하면서 모습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마는 조금 괜찮은데 다른 부위는 또 유분기가 과해져서 또 트러블이 나서 오신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수분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는 레이저 하기가 좀 꺼려져요. 너무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예전에 레이저 했을 때 좀 뒤집어지고 힘들었던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냥 레이저 말고 다른 치료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모아서 피부에 주사로 주입을 해줌으로 해서 피부 컨디션 자체를 쭉 끌어올려서 보습도 정말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재생 성분들이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 드리면 염증 자체도 많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색소 침착도 훨씬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아주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건조한 부분도 많이 섞여 있으신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는데도 또 속건조가 심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를 잘 활용하면 또 꽤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분의 사진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뭐 5회, 10회 이런 식으로 끊어서 다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사진은 치료 시작 전이고요. 나중 사진은 치료 4회 후에 이제 5회차 치료를 시작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피지 분비량을 줄이는 치료와 색소 침착을 좋아지게끔 하는 치료를 같이 이제 시행한 분이고, 이렇게 4회 치료 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드름도 많이 이제 덜 나고 색소 침착도 이렇게 좋아지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여드름으로 고생해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정말 깨끗했는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뒤집어질 줄 몰랐다, 너무 속상하다, 이러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빠르게 이제 좋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드름 치료는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치료를 해서 좋아지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내 얼굴 안에서도 부위에 따라서도 피지 분비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도 하거니와, 이제 좋아지는 과정에서 또 약간 과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레이저가 또 중간중간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부를 정말 빠르게 이제 캐치해서 필요한 치료를 잘 권해드리는 것 또한 그 시술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피부를 잘 이해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 피부를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분을 잘 만나서 상담해 보시고 이제 치료를 받아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